자, 갑니다, 이제. 자, 태조왕건이었는데 미쳤구나. 태조 이성계의 시대는 1392년 왕이 됐지만, 1398년 1차 왕자의 난을 계기로 실질적으로 태조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실권을 누가 장악하니까? 이방원이 장악하니까.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최후의 승자는 누가 된다고 그러죠? 이성계가 있고, 자, 왼팔, 오른팔 정몽주, 정도전. 있었지만, 정말 뛰어난 영웅들 아닙니까? 근데 이 모든 사람을 다 제압한 사람이 누구야? 이방원이야. 자, 이방원이 제일 먼저 누굴 저격해요? 정몽주 저격해서 죽이지. 그리고 6년 후에는 누굴 저격해? 정도전 저격해서도 죽이지. 그리고 아빠니까 죽일 수는 없지. 죽일 수는 없지만 또 1차 왕자에 난 이후에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성계는 어떻게 하죠? 함경도로 가버리죠. 자기 고향으로. 그래서 생긴 그 유명한 말 있잖아. 함흥차사란 말이 이때 생겼다고 알려져 있는 거 아니야. 그 뭐 야사에만 나오는 내용이야. 실록에 나오는 내용은 아니고. 옥새 가지고 도망가버린 거 아니야. 옥새 들고 나르샤 무슨 김무성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 계속 사람을 보내니까 오는 놈들마다 활을 쏴서 다 죽였다는 뭐 그런 야사의 이야기가 전해지는데. 그러니까 이 모든 영웅들을 결국 다 제끼고 최후의 권력 잡은 사람은 이방원이고, 또 하나 이방원은 얘기했잖아. 이성계 아들이 8명이나 있는데 그 중에 고려시대에서 유일한 과거 합격자, 문과 합격자가 누구라고요? 이방원이야. 그러니까 이방원 입장에서는 내가 정도전보다 못할 게 뭐 있냐 이거지. 나는 아빠만큼 싸움도 잘하고 정도전만큼 머리도 좋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다 할 거야. 이게 누구의 생각이야? 이방원의 생각이었던 거야. 하지만 얘기했잖아. 이성계한테 부인이 둘이나 있다 그랬잖아. 퍼스트 부인이 있고, 이거 뭐 세컨드라고 말하기 힘든데, 이 아줌마는 한이 많은 아줌마 한씨 부인이고, 이 아줌마는 아주 강한 아줌마 강씨 부인이 있는데, 이 아줌마는 1391년까지 살다 죽었다 그랬잖아. 한이 많았어. 그래서 왕비 하루 중전마마 소리 한 번도 못 듣고 죽었는데, 이 아줌마가 무려 6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 아들이 방우야. 이름이 별로 안 좋지. 무슨 방위도 아니고. 얘는 서열대로 하면 얘가 왕이 돼야 되는데 얘는 술 먹다 죽었어요. 병나서. 그리고 아빠가 막 권력 잡는 걸 싫어했던 사람이야. 그래서 그나마 제일 괜찮은 게 5번째. 일단 이름에 원자 들어가면 기본을 하니까 정원, 방원. 이제 방원이가 핵심 세력이었던 거지. 얘가 1367년생이야. 근데 이제 이성계는 참고로 1335년생이고요. 정몽주는 1337년생, 이 아저씨가 1342년생이니까 다 고만고만해. 참고로 공민왕은 1330년생이고 다 요맘때 이제 다 요맘때 비슷비슷한 띠동갑 안에 다 있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지. 근데 이제 그러면 얘네들은 그러니까 방번이가 있고 방석이가 있지. 근데 이 아줌마하고 이성계하고 무려 21살 차이가 나. 자, 상상만 해보자. 우리 대표님한테 21살 어린 여친이 있다고 생각을 해봐. 대표님 보시는 거 아니겠지? 그러면 21살 어린 여친이 있으면 대표님이 어때요? 사모님보다 누구 말을 더 잘 듣겠어? 당연하지, 그지? 거기다 사모님이 어때요? 죽고 나면 뭐 할 말 없는 거지. 그래서 1398년에 1398년이 왜 중요하냐면 이성계 나이가 벌써 우리나라에 64세가 됐다는 거지. 그러면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잖아. 이성계는 더 오래 살았지만. 그러니까 세자책봉을 해야 되는데 당연히 얘네들 입장에서는 얘네들은 태어날 때 왕자로 태어난 게 아니지. 그냥 장군의 아들로 태어나서 어떻게 한다고? 아버지가 전장을 누빌 때 같이 손잡고 가서 목숨을 위협을 느껴가면서 정말 피 흘려가면서 나라를 세운 거잖아. 특히 이방원 입장에서 누구도 제거하면서 정몽주까지 제거하면서. 근데 얘들은 어때요? 정말 귀염둥이들이지. 얘들은 그냥 아무것도 한 게 없는 아이들인데, 근데 세자책봉을 해야 되는데 잘못 알려진 상식이 정도전이가 얘들을 민 게 아니에요. 이건 철저하게 이 아줌마의 개인기야. 어전 회의를 하는데 당연히 여론이 이쪽으로 가지 않겠어요? 그렇죠? 옆방에서 통곡하시었다. 흐느끼 우시었다. 이게 실록에 나와 있어. 계속. 그럼 어때요? 상남자 이성계 어떡할까? 21살 어린 여친이 울고 있으면
이건 무조건 누가 잘못한 거야? 남자친구가 잘못한 거지. 고민할 게 뭐 있어. 그래서 어때요? 울면서 오빠 우리 애기들은 안 될까요? 상남자 이성이 어떻게 할까? 이거 내가 세운 나라잖아. 내가 못할 게 뭐 있어? 돼! 이래가지고 어떻게 11살짜리 초등이 초등학교 4학년 11살짜리 방석이를 세자로 체포한 거야. 만약에 둘째, 셋째, 넷째 이 중에서 했으면 이방원이가 쿠데타 일으킬 명분은 없었을 거예요. 자기 친형제니까. 근데 이러고 나니까 명분이 충분히 생겼지. 첫 번째. 두 번째, 이때 중요한 건 정도적인 태도지. 정도적 입장에서 어때요? Why not이지. 안 될 이유가 뭐가 있어? 자기가 어때요? 훨씬 어때요? 가르치기도 좋고 말 잘 듣겠지. 그러니까 이방원은 정도적으로 싫어합니다. 왜? 자기 절친을 죽였기 때문이 아니라 이방원 같은 캐릭터는 신하를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 지금. 이런 애가 왕 되면 자기 말을 듣겠냐고. 그러니까 당연히 어때요? Why not? 이래가지고 콜한 거야. 그럼 정도적 입장에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이방원 세력은 억눌러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정도진은 몰래 세운 거야. 요동 정벌을 주장하면서 진법 이런 거 하면서 요동 정벌 하려면 뭐 군대가 있어야 되겠지. 사병을 어떻게 하자? 혁파해라. 그리고 니네가 왕자들이 가지고 있는 사병 다 어때요? 국가의 군대로 복귀시켜라. 그러니까 이방원은 어떻게 해? 참을 수가 없겠지. 거부하겠지. 그러자 이방원을 왕자를 때릴 수 없으니까 부하를 데려다가 정도진이가 뒤지게 매질을 합니다. 이건 이방원 때린 거와 똑같거든요. 그래서 결국 어때요? 사병 혁파를 해요. 사병 혁파를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무기를 전부 다 어때요? 몰수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도전 이겼다고 판단한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 절친이자 후배인 남은네 집에서, 집은 아니고 첩집에서 둘이 조촐하게 이제 축하 파티하고 있는 거야. 비무장 상태로. 이때 어떻게 한다 이제? 이방원의 부인이야. 원경왕후 민씨라고 또 무서운 아줌마가 있어. 이 아줌마가 갑옷 딱 입히면서 이방원이 가도 될까? 뭐 지면 어떡하지? 우리 다 죽을 텐데. 닥쳐 이 새끼야. 2살 많거든. 이 겁쟁이야. 찌질한 임종원 같은 놈은 막 이러면서 욕을 하면서 무기가 없는데 어떡하지? 숨겨놨던 무기를 꺼냅니다. 그래서 기록을 보면 막 창을, 그래도 무기가 부족해서 창을 둘러 쪼개가지고 들고 싸웠다. 뭐 이런, 제가 볼 때는 뻥이야. 그러니까 사람들 어때요? 자기가 성공하고 나면 어때요? 다 개고생했다. 여러분 합격하고 나면 어때요? 막 뻥치잖아. 학원이 정말 거지 같고 막 너무 좁고 힘들어. 뭘 좁고 뭐 누워 자도 되는데 지금. 이런 데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합격했다. 뭐 이렇게 미담을 만드는 거지. 어쨌거나 그래서 방석이 방번이 다 죽이고 누구까지? 정도전까지 제거하는 거지. 자, 그러면 그리고 지가 직접 왕이 되면 안 되잖아. 너무 눈치가 보이는 거니까 둘째 형에게 왕위를 잠깐 맡기는 거야. 그게 누구라고요? 정종이에요. 그러니까 정종은 어때요? 정종한테 맡긴 이유가 있어. 또 다른 형들도 있는데 둘째이기도 하지만 적자가 없었어. 적자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 다음 왕을 할 생각이 없겠지. 그래서 정종이가 약간 맡겨. 정종은 왕 할 생각이 1도 없는 사람이야. 잘못하면 어때? 죽겠지. 그래서 뭐 어려운 거 신하들이 물어보면 난 모르는 거 알잖아. 야 동생한테 물어봐. 다 맡깁니다. 그리고 틈만 나면 뭐하게 이 사람은 격구하러 다닙니다. 격구 매니아거든요. 그러니까 뭐 일부러 그런 거야. 나는 정치에 관심이 없다. 권력에 욕심이 없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한다? 2차 왕자의 날 일어나자 바로 어때요? 동생한테 물려줘버리고 오래 살아요. 17년 8려 두고 살아요. 서자들만. 적자 없이. 그러니까 마음 편하고 얼마나 좋지 않나? 난 그런 삶을 원해. 나에게 선택하라면. 자, 봅니다. 왕자의 난. 1차 왕자의 난, 이게 중요하죠. 무인정사라고 합니다. 무인연이죠. 대리 강시소생을, 방석을 왕자로 체포합니다. 왕세자죠. 방원 등이 정도전, 남은 등과 방석, 방번 다 죽입니다. 정종이 즉위하죠. 개경, 천도 말씀드렸고요. 2차 왕자는 방원 세력과 방간 세력, 박포의 대결. 방원이 승리하죠. 태종 즉위합니다. 하지만 방간이는 죽이진 않아요. 친형이니까 권력만 빼앗습니다. 제도개혁, 사병혁파, 병권을 의흥 3군부로 집중합니다. 이방원이 주도하는 거야. 군정분리체계. 그래서 도평의 사사는 의정부, 중추원을 3군부, 왕권 강화 이도죠. 이것도 방원이 주도합니다. 승정원 설치합니다. 중추원의 소감은 승지방 설치하죠. 승지방을 승정원으로 독립합니다. 이 건 전부 다 누가 한 거라고요? 이방원이 한 겁니다. 자, 왕자의 난 정리해놨으니 읽어보시고 개경천도 읽어보시면 됩니다. 오른쪽에 3군부도 한번 정리해놨으니까 한 번만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문제적 인물이죠. 태종입니다. 태종 뭐 해야 될까요? 이렇게 힘들게 권력 잡았으니 무슨 권 강화해야 돼? 왕권 강화죠. 자, 제일 중요한 게 뭐? 6조 직계제. 자, 조선은 기본 체제가 왕이 있고, 자, 의정들이 모여서 중요한
이를 협의하는 부서 뭐? 의정부. 의정은 누가 있다 해서 영의정이 있고 좌의정이 있고 우의정이 있죠. 이게 뭐야? 좌찬성, 우찬성, 좌참찬, 우참찬까지 모여가지고 주로 의정들이 모여가지고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게 의정부고 그 밑에 실무기구가 뭐라 했어? 이호, 예병, 형공, 육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성과 부체제였지. 이성 육부지. 이건 뭐야? 황제국 체제인 거야. 근데 조선은 뭐라고요? 제후국 체제잖아. 그래서 성과 부체제가 없는 거야. 그래서 격이 어때요? 낮아지는 거야. 그래서 의정부가 뭐라고요? 육조 체제. 그래서 정도전의 생각은 당연히 어때요? 이성계는 왕 된 다음에 아무것도 하는 게 없으니까 누가 중심돼서 이 의정부를 누가 장악하는 거야? 정도전이 장악하고 있으니까 의정부에서 중요한 일을 다 처리하는 의정부 뭐라고요? 서사제. 이걸 통해서 자신의 이상이었던 왕 중심이 아니라 뭐야? 재상 중심 정치를 펴보려고 했겠지. 근데 그 정도전을 때려 죽인 사람이 누구야? 이방원이잖아. 의정부 여기 맡길 수가 없겠지. 어떻게 할까? 내가 직접 육조에 명령 내리고 육조도 직접 나에게 보고하라. 이게 뭐라고요? 육조 직계제야. 자, 육조 직계제 장점 뭐라고요? 왕권이 강해지는 건 장점이야. 단점은 왕이 할 일이 너무 많아지는 게 단점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이걸 하려면 왕이 체력이 뛰어나야 되고 그리고 이방원은 할 수 있지. 무인의 힘도 가지고 있고 머리도 좋잖아. 과학격자입니다. 또 하나는 뭐라고요? 이거 하려면 체력이 좋아야 되고 정치에 간섭하고 이거 좋아해야 되겠지. 그래서 이거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태종관. 누구라고? 세조야. 외워야 됩니다. 근데 공통점이 육조 직계에서 다 왕권 강화 맞아? 또 하나는 신하를 믿지 못하지. 거의 쿠데타로 권력 잡은 거 아니야. 왕자의 난으로 권력 잡은 사람과 얘는 뭐라고요? 개유 정난으로 권력 잡았으니까. 또 하나 뭐야? 신하를 믿지 못하는 얘는 누구 죽였어? 이방원은 뭐 정몽주, 정도전 다 죽였지. 세조는 누구 죽였어? 김종서 같은 애들 죽이잖아. 김종서, 황보인 같은 애들 다 죽이잖아. 그러니까 집현전도 어떻게 한다? 폐지해버리고 하는 사람이 세조 아니야. 경연도 폐지하고 뭐 이랬던 사람이 세조거든요. 자, 그런데 왕권 강화라는 목적은 같은데 잘 들어야 돼. 차이가 있다고 그랬지. 뭐? 종친 등용. 얘는 종친 등용. 태종은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세조는 종친 등용? 해요. 자, 외워야 돼. 종친을 등용해서 왕권을 강화한 건 세조도 있고 또 누가 있어? 흥선, 대원군. 원래 조선은 종친은 등용하면 안 되는 거라고 원칙적으로. 근데 종친은 명예만 가져야 돼. 왜냐면 종친의 힘이 가해지면 그 종친이 왕족이지. 걔가 힘이 가해지면 어떻게 될까? 걔를 뭐야? 왕으로 초대하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단 말이야, 충분히. 그러니까 종친은 원칙적으로 정치 참여를 금지시킨다고. 그래서 종친 정치 참 등용하지 않고 종친은 오히려 어때요? 제거하지. 특히 누굴 많이 제거해? 외척 많이 제거하지. 누구야? 태종. 반면에 세조는 수양대군은 권력 잡은 명분이 뭐야? 왕실이 어때요? 약해졌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종친을 다시 뭐야? 등용하는 겁니다. 흥선대원군 마찬가지지. 세조 역시 60년 동안이 어때요? 왕실의 힘이 너무 약해지니까 종친을 등용해서라도 왕권을 강화하겠다. 이런 거 외워두셔야 됩니다. 육조 직계제. 정치 업무를 육조에서 의정부를 거치지 않고 왕에게 직접 보고하는 겁니다. 또 하나 사관원 독립. 이거 얘기했어요. 뭐 할 때 얘기했어요? 고려시대 할 때. 중서문화성에 뭐를? 낭사를. 사관원으로 뭐 한다? 독립한다 그랬어. 원래 목적은 대신을 견제하는 목적인데 나중에는 왕권 견제하는 거지. 자, 공신과 외척을 제거하죠. 왕실 외척과 종친 및 공신의 정치적 영향을 약하게. 그래서 민무구, 민무질, 민무율, 민무회 많기도 하다. 그리고 자신의 최측근 이숙범까지 다 제거합니다. 이게 누구라고요? 처남들이야. 민씨들, 원경왕후, 민씨의 처남들이야. 그러니까 처남들을 싹 제거하는 거야. 태종이 왕 된 다음에 제일 먼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후궁을 9명을 드리는 거야. 내가 얘기 한번 했잖아. 후궁을 9명 드리는 거야. 여자를 좋아해서 아긴 것도 있겠지만 왕은 후궁들을 골고루 사랑해줘야 될 의무가 있으니까 그 부인이 10명인 거 아니야, 공식적으로. 그럼 어떻게 할까요? 쭉 찾아다니면 부인과 만날 일이 없어지는 거지. 그럼 9번에서 10번째는 부인 가야 된다. 그럼 뭐 할까? 사냥 가는 거지. 그리고 한 번 더 돌아오면 어때요? 아픈 애 머리고 어때요? A형 독감이네 머리고 어때요? 이러고 어때요? 안 가면 그만이거든. 그러니까 부인을 자주 보기 싫은 거지. 그래서 이걸 가장 가슴 아프게 지켜본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세종이에요, 세종.
고려 말 조선 초잖아. 아직까지 고려의 전통이 남아있기 때문에 외가 쪽하고 되게 친하단 말이야. 자기 외삼촌들이잖아. 어릴 때면 자기한테 막 자기랑 놀아주고 막 있던 외삼촌들인데 어떻게 아빠가 다 죽여. 심지어 누구도 죽여? 자기 장인어른도 죽이잖아. 심온이라고. 명나라 사신벌에다가 돌아오는 길에 압록강에서 바로 체포해서 죽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연회를 베풀어요. 거기에 세종이 참석해야 돼. 자기 장인 죽여. 이게 말도 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 태종 이방원은 큰 그림, 소위 말하는 빅픽처를 그린 거지. 이게 생각해봐. 우리 같은 사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근데 이방원은 고려 말의 혼란을 목격을 했지. 그 나라가 혼란스러우면 어떻게 되는지 그 직접적인 피해는 백성들이 받는 거잖아. 그래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혹은 자신이 권력을 가지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 어때요? 제거했지. 그리고 어때요? 자기가 왕이 돼가지고 그 꿈을 실현했는데 이게 자기 다음 아들에서 끝나면 안 되잖아.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자기 아들 보니까 어때요? 세종은 보니까 사람을 파리 한 마리 잡기 힘든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어때요? 아들이 뭔가 하기 힘들지. 어떻게 할까? 내가 미리 다 죽여놓으마. 그러니까 아들은 어떡하라? 강제 성분 당한 거지, 세종은. 물론 훌륭한 임금인 건 맞지만 아빠가 다 죽여놨으니 일단 죽일 사람이 없었던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내가 얘기했잖아. 무섭지 않니? 세종이 아무리 웃고 있어도 쟤는 누구 아들이야? 태종 아들이야. 안 무섭냐고. 나는 무섭다고. 송일국이 아무리 웃고 있어도 안 무서워? 나는 무섭다고. 송일국 할아버지가 누구야? 김두한 아니야? 외할아버지지. 어쨌거나. 피의 4분의 1은 김두한 피야. 그래서 공식 외척적이 중요합니다. 민시라고 쓴 사람들 정답을 하고요. 차남이고요. 최측근, 이습번까지 다 제거합니다. 승정원, 의금부 설치하죠. 왕명출납과 국왕 직속사법기구. 자, 승정원과 의금부는 공통적인 무슨 권을 가는 거야? 왕권을 가는 거잖아. 국왕의 비서시, 승정원이고요. 의금부는 국왕 직속사법기관이잖아. 왕권가는 누구라고요? 태종입니다. 그 다음에 사병협파. 사병을 없애고 왕이 군사 지휘권 장악한다. 이걸 전문용어로 내로남불이라고 하지, 그지? 정도전할 때는 절대 안 된다고 난리를 치다가 지가 왕 되니까 사병협파. 자, 신문고 설치 외워야 됩니다. 백성들이 억울한 일을 고발하는 신문고. 의금부 당직청에서 주관합니다. 외워야 됩니다. 의금부가 주관하는 거야. 유양소 폐지와 팔도제 확립. 지방 통제를 강화해서 유양소를 폐지했고요. 세종때 복원되었다가 세조 때 다시 폐지됩니다. 나중에 할게요. 팔도제입니다. 팔도제. 고려는 뭐야? 5도 양계잖아. 팔도제. 외우셔야 됩니다. 팔도제. 태종입니다. 경제. 호패법. 외우죠? 양반에서 노비까지 16세상 모든 남자의 호패법이라고 합니다. 인보법. 향촌의 통제. 그리고 호족 작성을 위한 편호 조치. 인보법. 몇 명이라고요? 10명. 왼쪽에 인보법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10호를 기준으로 인보법 합니다. 그 다음에 재종학법. 양전사부 실시해서 양안 작사입니다. 120만 결 전지. 무슨 말이냐면 고려 말 양안을 보면 몇 결이라고요? 50만 결에서 60만 결. 아무리 많아요. 70만 결밖에 안 돼. 근데 이걸 어떻게 한다? 몇 결까지? 120만 결까지. 이걸 세종은 어때요? 150만에서 160만 결까지 늘리는 게 세종이에요. 그러니까 태종은 뭐 한다? 양전사 철저하게 해가지고 토지 확보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왜? 이게 국가 재정 확보가 되는 거니까. 근데 세종 때는 더 또 몇십만 개를 늘어나지. 세종은 뭐 하니까? 영토 늘어나잖아. 4군 6군 개척하잖아. 또 뭐 했을까? 쓰시마 정벌 하니까. 쓰시마 정벌 하기 전에 외부에 근거지가 있으니까 해안가는 농사를 못 지었단 말이야. 어차피 농사 지어봐야 다 빼앗길 거니까. 근데 어떻게 한다고? 그런 데까지 다 어때요?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된 거지. 그리고 개간 이런 거 많이 했겠지. 그래서 세종 때 엄청나게 많아지는 거고요. 태종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 사원종 몰수하죠. 노비 변정도감. 그래서 억울한 노비를 조사해서 해방시킨다. 뻔한 이야기. 이거 누구랑 비슷해 보면 광종이랑 비슷하지. 왕권 강화. 기타. 한양으로 제천도 한다. 옆에다 써야지. 무슨 궁? 경복궁. 그럼 바보 되는 거지. 창덕궁. 이런 식으로 복수하는 거야. 복수? 복수가 아니고 복습하는 거라고. 그 다음 주저서 설치합니다. 그래서 개미자 제작합니다. 뒤에 문화사에서 나옵니다. 혼일강리 역대국도지도 너무 중요합니다. 혼일강리 들어갑니다. 1402년에 김사영, 이회, 이무 이런 사람들이 중심돼서 만든 세계 지도입니다. 워낙 중요하니까 문화사에서 자세히 하겠습니다. 호패법 읽어보시고요. 왼쪽 인보법 읽어보셔야 됩니다. 의정부 서사제와 육조직계제 한번 그림으로 봐두시면 되고요. 자, 경복궁 제가 지난간에 설명드렸죠. 그러니까 정도전이 만들었을 때는 750칸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얼마나 큰지 모르지. 지금
흥선대원군은 7,500칸. 10배 사이즈로 만든 거야. 굉장히 좁았던 거지. 그래서 뭐야? 창덕궁 이런 것도 필요했던 거지. 그러니까 뭔 일이 생기거나 천재지변이 있거나 안 좋은 일이 있거나 이러면 어때요? 옮기거든요. 그걸 이궁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이궁으로 여러 개를 만드는 거예요. 자, 경복궁 봅니다. 자, 광화문 있고요. 정문이죠. 궁궐의 정문에는 화자가 들어갑니다. 광화문. 그 다음에 근정전 말씀드렸고요. 사정전, 왕이 평상시에 거처하는 곳, 주로 정사를 보살폈고 회의와 경연이 열립니다. 강령전, 교태전, 경회루, 수정전. 외워야 돼? 수전전. 세종 때는 뭐라고요? 지편전입니다. 그 다음에 세조 때는 이제 예문관이죠. 자, 광화문, 홍례문, 근정문 열고 들어가면 근정전 나온다 그랬고 뒤에 사정전 있고 한 번 더. 그 다음에 강령전 있고 교태전 있고 왼쪽 편으로 수정전 있고 경회루 있고 수정전이 지편전이었다. 이런 거 외워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대 궁궐 경복궁 태조 때 만들었고 북궐입니다. 북쪽 궁궐입니다. 조선 전개 법궁이고요. 임진왜란 때 불탔죠. 누가 다시 중건하죠? 흥선대원군. 자, 창덕궁 태종 동궐입니다. 조선 후기의 법궁입니다. 왠지 알겠죠? 경복궁이 불타고 안 지어졌으니까. 임진왜란 때 소실되었고요. 광해군이 중건합니다. 외워야 됩니다. 세계문화유산이고요. 창경궁, 성종. 임진왜란 때, 자, 성종입니다. 외우셔야 돼요. 창경궁은요, 성종은요, 창경궁을 만든 이유가 있어요. 3명의 대비를 모시기 위해서입니다. 자, 해볼게. 다음 시간 또 하겠지. 세조의 큰아들이 의경세자거든. 이 사람 왕 되지 못하고 죽었잖아. 그러니까 세조도 부인이 있을 거 아니야. 의경세자도 부인은 있었다고. 이게 이제 인수대비거든. 모르셔도 되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예종이 와야 되잖아. 아무것도 한 게 없고 임금님의 사건 수첩이라는 영화 한 편 찍고 돌아가셨지. 그 예종도 부인이 있을 거 아니야, 당연히. 그러면 성종은 누구야? 의경세자의 아들이야. 의경세자의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두 번째 아들이 성종이거든. 그럼 봐봐. 대비가 몇 명이야? 삼촌의 부인이잖아. 대비지. 전왕의 부인. 또 뭐야? 아빠의 부인. 자기 친엄마지. 인수대비. 그리고 뭐야? 할아버지. 세조의 부인. 그러니까 대비가 3명이나 되지. 이 3명의 대비를 모시기 위해서 만든 궁궐이 뭐라고요? 창경궁입니다. 창덕궁, 창경궁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얘들이 뭐야? 동궐이야, 동궐. 동궐 또 동궐. 경희궁. 이게 뭐라고요? 서쪽 궁궐 뭐? 서궐. 지금은 그 앞에 경희궁의 아침이라고 큰 아파트 들어서 있어. 그게 경희궁의 아침 발권이에요. 그리고 서울 역사박물관 있죠, 거기. 예. 가보시면 서대문 쪽에 있어요. 서대문 쪽에. 서궐. 서대문 쪽에 있어요. 서울 촌놈들 진짜. 그 다음에 경운궁은 대한제국의 법. 경운궁. 이게 뭐라고요? 덕수궁. 덕수궁. 지금은 덕수궁이지. 예. 원래는 경운궁입니다. 경운궁이었는데 고종이 쫓겨나잖아. 퇴위되잖아. 그럼 어때 이제? 황제가 퇴위했으니까 이름을 지어줘야 되거든. 그래서 덕수황제가. 그래서 덕수황제가 머무르는 궁궐. 그래서 뭐야? 덕수궁이 된 거야. 덕수궁 돌담길 아시죠? 예. 돌고 나면 헤어진다고. 예. 안 헤어집니다. 예. 이게 막혀있던 거 이제 완벽하게 다 복원해서 며칠 전에, 얼마 전에 이제 뉴스에 나왔더라고. 완벽하게 복원해가지고 이제 완벽하게 돌 수 있어요. 나중에. 대한제국의 법궁이 바로 경운궁입니다. 외워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종묘도 제가 정리해놨으니까 한 번만 읽어보세요. 제발 읽으라면 좀 읽어요.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분 누구야? 세종입니다. 자, 세종. 지편전. 정책연구기관으로 설치했다. 일반 관리보다 우대하죠. 훈민정음, 창제. 자, 근데 이건 되게 애매하다 그랬어요. 국어 선생님이 아직 안 배웠나? 훈민정음은 누가 만들었어? 세종이 만든 거야. 세종이 만든 거야. 지편전 학자들은 오히려 어떻게 했다고요? 반대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책들은 세종과 훈민정, 지편전 학자들이 함께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나오는데, 자,
선택지를 잘 봐야 돼. 그거 나오면 5일 가능성이 많아. 아직까지는. 근데 최근에 연구한 것들을 보면 세종이 만들었고 집현전에서 별로 도와준 게 없어요. 오히려 부지학, 최만리 이런 사람들 반대하고 이랬단 말이지. 그래서 어쨌거나 훈민정음 창제한 건 맞으니까. 의정부 서사제, 재상 합의제, 신의. 자, 근데 중요한 거 인사와 군사는 절대 양보할 수 없으니까 이거 누가 직접 한다고요? 임금이 직접 처리합니다. 그래서 왕권과 신권의 조화예요. 외워야 돼. 유교를 강조한다. 국가행사를 오리에 따라 거행하죠. 오리가 뭐야? 길례, 가례, 빈례, 군례, 흉례야. 그래서 성종 때 이거 어때요? 책이 만들어지지. 그게 뭐야? 국조 오례이라는 책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야? 그 오례를 말하는 거야. 사대부들에게도 주자 가례 시행을 장려했고요. 삼강 행실도 중요합니다. 제가 문화사 가서 다시 한번 설명하겠지만 세종 때 업적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라고요? 삼강 행실도입니다. 그러니까 세종은 자 나온 김에 해버리자. 훈민정음을 만들었지 한글을 만든 게 아니지. 한글이라는 용어는 누가 만든 거야? 주시경 쌤이 만든 거야. 큰 글이라는 뜻이 한글이야. 그럼 훈자는 뭐야 이게? 우리 훈장님 할 때 훈자야. 가르치는 훈자잖아. 뭔가를 가르치는 백성들에게 뭔가를 가르치는 올바른 소리 이런 뜻이잖아. 올바른 소리. 그럼 뭘 가르치고 싶은 거야? 성리학이야. 근데 성리학, 유교 경제를 너무 어렵지. 한자로 돼 있잖아. 그래서 좀 더 쉬운 글자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한 게 뭐야? 그게 훈민정음이야. 근데 문제는 훈민정음도 글자잖아. 문자잖아. 이것조차도 배우기 어려운 백성들이 있잖아. 그래서 어떻게 한다? 그림으로 그려주는 거야. 도자가 무슨 도자야? 그림 도자. 그래서 삼강이 뭐겠어? 아이스크림이? 충신효자 연려, 군의신강, 부의부강, 부의자강. 그 충신효자 연려들의 행실을 뭐 한다고요? 퍼포먼스를 그림으로 그려주고요. 주석을 달아서 쉽게 해석해 주는 거예요. 이거 왜 할까? 이거 전부 다 똑같은 거야. 결론은 무슨 학적 윤리를 보급하였다? 성리학적 윤리를 보급하였다. 라는 겁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너무 중요하니까 뒤에 또 나올 거지만 왕도적 유능한 인재를 발굴해서 노비, 장인, 자빈, 상인에게도 유외, 잡직이란 하급 전문직으로 나가는 길을 열어주었고 외워야 됩니다. 특히 장영실과 같은 천인과학자들도 우대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장영실은요. 아빠가 원나라 계통의 사람이에요. 엄마는 동네부의 관기야. 동네부의 천민, 노비야. 그러면 애매하지. 다문화 가정이기도 하고 일천즉천이잖아. 그러면 신분이 천민이잖아. 근데 면천시켜주는 건 물론이고 종삼품까지 벼슬을 줍니다. 차마 뭘 못 줘? 정삼품은 못 줘. 왜? 정삼품 상이 되면 뭐가 돼? 당상관이 되거든. 그건 도저히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바로 밑에까지를 준 게 누구야? 세종이. 만약에 장영실이요. 세종 때가 아니라 16세기 태어났으면 어떻게 했을까? 아무리 재주가 뛰어나도 어때? 그냥 노비로 살다 죽었을까? 천민으로 살다 죽었을까? 그만큼 어때요? 세종은 능력을 중시했다는 얘기. 또 하나 청백리재상, 맹사성, 황희, 허조 이런 사람인데 특히 유명한 사람 누구야? 황희죠. 황희는요. 24년 동안 재상만 합니다. 그저 18년 영의정만 해요. 직업이 영의정인 사람이지. 근데 놀라운 건 황희는 조선판 펠렌가 아시죠? 내가 한번 얘기했잖아. 위화도 회군할 때 황희는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조선 건국할 때 황희 반대했던 사람. 그리고 결정적으로요. 뭐 그럴 수 있다. 저 옛날 얘기니까. 알죠? 세종이 첫째 아들이 아니잖아. 셋째 아들 충령이었잖아. 원래 첫째 형님 양령이었대요. 세자식궁 됐잖아. 근데 삽질해서 돼요? 쫓겨난 거지. 근데 끝까지 황희는 양령을 지지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정도면 거의 펠레급이잖아요. 그지? 헛발질에 명수인데? 그러면 세종이 어때요? 여러분 같으면 세종 같으면 어때요? 우리 할아버지 반대했고 아빠 반대했고 나도 반대했어. 멀리 하는 게 정상 아니? 근데 어때요? 이 사람의 능력을 높이 사서 정성을 시키는 거예요. 뭐가 뛰어나냐? 업무 조정 능력이 어마어마하게 뛰어났다라는 거죠. 얘기했잖아. 육조가 있으면 어떡한다고 서로 충돌되는 부분이 생기겠지. 병조는 어때요? 당연히 어때요? 군대를 키우자라고 말하겠지. 호조는 어때요? 돈이 어디 있는데? 이럴 거 아닙니까? 이걸 조정해야 되는 게 누가 하는 일이야? 의정부 재상들이 하는 일이거든요. 지금은 그걸 누가 해요? 국무총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무조정실이라고 하거든. 다시 그걸 잘했던 게 누구라고요? 황이라고. 이런 사람들 중요하죠. 또 하나 백성의 여론 존중한다. 알죠? 1430년에 17만 2천 명이 여론을 조사합니다. 뭐 하려고요? 세금제도 개편해서. 그래서 결국 나온 게 공법이라는 거거든. 근데요, 17만 2천 명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표본이 중요하잖아. 양반, 평민, 그뿐인 줄 아세요? 땅이 많은 사람, 적은 사람, 고급 관료, 하급 관료,
샘플을 정확하게 채취해서 완벽하게 요런 청취하려고 노력했던 게 누구라고요? 세종입니다. 그거 나중에 경제사 할 때 또 한번 나올 테니까 그때 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사가 독서제죠. 집현전 학자 중에서 뛰어난 자를 선발해서 휴가를 주어서 독서와 연구에 전념하게 하죠. 세조 때 중단되었다가 성종 때 부활합니다. 사가 독서제, 사가 휴가를 하사하는 겁니다. 사자는 임금이 하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서 재충전하는 거죠. 율곡이도 나중에 사가 독서제 혜택을 입고요. 그래서 사가 독서제 끝난 다음에 율곡이가 쓴 게 뭐야? 동호문답이라는 책을 쓰게 되거든요. 그때 보기로 하고요. 인생안정책, 전제상정서 설치하고요. 공법상정서. 그래서 전분 6등, 연분 9등. 뒤에 경제사에서 나오겠죠. 금부상법법. 그래서 사형제는 뭐야? 3번 재판해야 된다. 라는 거. 대외정책, 4군 6진. 이거 뭐 할 때 나올까? 대외관계. 1번은 뭐야? 스시만 정벌. 이걸 기해동정. 1419년이 무슨 년이니까? 기해년이니까. 그 다음에 3포. 구산포, 제포, 연포. 개항합니다. 개약조. 뒤에다 대외관계할 때 나올 거니까 그때 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민족문화, 편찬사업, 상당시도 용비어청과 원인청강경고, 석포장절, 동국정호, 향약, 깁성방, 의방, 유치, 농사익사, 총통근, 지평현. 외우세요. 자. 역법, 원의 수시력과 아래 회를 청구는 뭐야? 칠정산 내외편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과학기술, 장애인들들 중에서 온천이, 앙불구, 해시계, 작용루, 물시계, 치구계, 시계 덕후, 시계 매니아가 누구야? 세종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천평 일구, 현주 일구 같은 모두 만들어 휴게도 휴대용 해시계도 만들어. 휴대용 해시계. 휴대용 해시계가 왜 필요하다고요? 얘기했잖아. 군사작전할 때 필요하다고. 휴대용 해시계. 그러니까 뭐 해질 무렵 이러면 안 되겠지, 그지? 몇 시에 딱 이게 공격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이때 만들어진 거 말고 조선 후기에 만들어진 해시계, 휴대용 해시계가 옛날에 진품 명품에 나왔거든요. 얼마인 줄 알아? 3억. 혹시 집에 그런 거 비슷한 건지 한번 찾아보세요. 예. 자, 밑에 집현전 읽어보시고요. 집현전은 정종 때 설치되었으며 세종 때 1420년에 궁궐에 확대 설치되었다. 집현 학자들은 학문 연구와 아울러 경연에 참여하여 국왕 통치에 외워야 돼. 뭐 했다? 경연. 국왕 통치에 참여했다. 그러면 세조가 경연을 폐지하고 집현전 폐지한 건 뭐야? 경연도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기능은 나중에 홍문관으로 이어졌다. 경연 기억나죠? 그죠? 경연을 누가 제일 열심히 한다고 했어? 성종이라고 했잖아. 기억나죠? 그지? 세종 경연 열심히 했을 것 같지만 1년에 60번밖에 안 하는데 성종은 1년에 360번 경연했다니까. 네. 어마어마하지. 집현전 학자들은요. 세종이 집현전 왜 만들었을 것 같아요? 필요하니까 만들었겠지. 왜 필요해? 첫 번째. 초창기에 조선 세웠던 사람들은 이미 나이가 어때요? 많이 들었지. 3, 40년 지났잖아. 그러니까 이제 거의 관직에서 물러나야 돼. 두 번째, 똘똘이들은 아빠가 다 죽였어, 또. 그러니까 이제 사람 인자가 부족할 거 아니야. 키워서 쓸 수밖에 없는 거야. 집현전에 들어가는 기준이 뭔지 아세요? 문과 합격자에서 갑과 을과 해야 돼. 병과는 안 돼. 갑과는 3명, 병과 7명이잖아. 무조건 5등 안에 들어야 돼. 5등 안에 들지 않으면 집현전 근처에도 못 갑니다. 그리고 그 정도 똘똘이들이 어때요? 당연히 어때요? 빨리 출세할 걸 생각하잖아. 근데 정창선이라는 사람은 집현전에서만 22년을 근무해. 박평년도 15년 근무해야 돼. 너 같으면 그렇게 똘똘이 전국적인 똘똘이들인데 빨리 어때요? 관직 주저 권력도 늘리고 하고 싶잖아. 근데 계속 연구만 해야 되지. 짜증나지 않을까? 그래서 어떡한다? 막 귤도 주고 옛날에 귤이 귀했잖아. 그리고 자고 있으면 어떡한다고요? 가서 이불도 덮어주고 뭐 이런 이런 걸 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보상을 해주는 거지. 그래서 한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야지. 기초 학문이 튼튼해야지. 우리나라도 그런 거 아니야? 물리학이라든가 화학이라든가 이런 기초 학문이 튼튼해야지. 어때요? 기초 과학이 발전해야지 경제도 발전하고 하는 건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세종은 그걸 아니까 이런 집현전을 굉장히 활성화하고 경연을 활성화하는 그런 기구로 삼았다라는 거죠. 정말 훌륭하신 분이라는 얘기죠. 자, 아유. 그 다음에 이제 문종, 동국병감, 고려사조력 중요하죠. 고려사조력. 그 다음에 단종, 계유정난 제일 중요하죠. 김종서 등을 수양대군이 죽이고 권력 장악하는 거고 결국 양위와 살해되죠. 1455년 왕위를 물려주고 사육신이 복위하려고 하다가 실패로 끝나고
영월에 유배된 후에 살해됩니다. 그래서 단종 무덤이 어디 있어요? 영월에 있어요. 장릉이라고요. 지금도 영월에 있습니다. 유배됐던 청룡포라는 데도 있고요. 영월 가면 관광지입니다. 나중에 꼭 한번 가보세요. 왼쪽에 유외 잡직이 뭔지 설명되어 있으니까 한 번만 차분히 읽어보시고요. 유외 잡직, 공노비, 또 유외 잡직으로 불리는 하극기술관직을 하실 수가 있었다. 노비뿐만 아니라 양인, 장인과 상인도 임명될 수 있죠. 그래서 쭉 나와 있죠. 그래서 종구품에서 정육품까지만 승진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걸 유외 잡직이라고 했다. 이거 누가 했다? 세종. 이런 거 외워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출문제 선택지로 다 나왔던 거니까 반드시 외워두시고요. 세조부터는 이제 흐름이 좀 달라져요. 왜 흐름이 달라지냐면 요까지는 뭡니까? 관악파잖아. 근데 세조부터는 이제 권력을 잡는 게 누가 이제 훈구라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관악파에서 훈구파로 넘어가는 이제 약간의 흐름이 달라지고 하니까 그리고 시간도 많이 지났고 여러분 밥도 먹고 또 영어 수업도 해야 되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쭉 정리해서 조선 전기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한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첫 번째가 뭐라고요? 역사서.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고려 문화 안 중요하지 않습니다. 특히 인쇄술과 청자 이런 것들은 정말 눈여겨보셔야 되고요. 출제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건 조선 건국 과정. 항상 전환기에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했잖아. 그 과정 완벽하게 정리를 해두시고요. 또 하나 이제 경복궁이라든가 궁궐 이런 것도 돼요. 여러분 생각보다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들이니까. 그 다음에 한양 도성 정비하는 거, 좌묘우사, 전조우시 뭐 이런 거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이런 거 헛가지 말고 잘 좀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복습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